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져 걱정되시죠?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에 맴돌면서도 떠오르지 않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죠. 하지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 건강은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이미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듯이 뇌도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치매 예방과 기억력 관리법을 5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희망적인 변화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병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고 치매도 운명이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치매의 40% 정도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치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알츠하이머병처럼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균형이 깨지거나 영양 결핍, 심지어 우울증이나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 문제로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뇌노화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된다는 겁니다. 35세 전후부터 뇌의 무게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일찍부터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70세 김영호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김영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등산을 다니시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셨죠. 그런데 68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다니던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는 일이 생겼어요.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도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거죠.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약속했던 친구와의 만남도 깜빡하기 시작했고 평소 즐겨보던 뉴스 내용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김영호님은 계속 미루셨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 별거 아닐 거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어느 날 평소 자주 가던 은행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들이 밤늦게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는 다행히 알츠하이머병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혈관성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관리하지 못한 고혈압과 당뇨병이 뇌혈관을 서서히 손상시켜 온 것이었습니다. 뇌의 여러 부위에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그 부분의 뇌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김영호님과 가족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치료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도 완전히 바꿨어요. 그동안 좋아하던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운동도 기존의 등산에서 매일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으로 변경했어요. 뇌에 산소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도와주는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정기적인 인지 훈련이었어요. 매일 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가족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거나 간단한 계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즐거워하시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받은 인지 검사에서 일부 영역의 점수가 실제로 향상되었거든요. 길찾기 능력도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혼자서도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친구들과 정기 모임도 갖고 여행도 다니시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영호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치매가 조기에 발견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나 인지 검사 같은 정밀 검진을 통해 문제를 일찍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혈관 건강 지표들을 꾸준히 관리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인지검사 항목을 꼭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간단한 설문지나 컴퓨터 검사만으로도 초기 인지 기능 저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라는 생각 대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기 전에 목이 아프고 몸이 으슬으슬한 것처럼 치매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기고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냄새나 맛을 예전만큼 잘 못 느끼신다거나 밤에 잠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말을 가족에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치매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렘수면 장애입니다. 렘수면이라는 건 꿈을 꾸는 수면 단계인데 정상적으로는 이때 몸의 근육이 마비되어서 꿈속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근육 마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면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꿈을 꾸면 실제로 발길질을 하는 식으로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후각과 미각의 변화입니다. 뇌에서 냄새와 맛을 처리하는 부위가 치매 초기에 손상되기 쉬운 곳이거든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꽃향기나 요리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입니다. 걸음걸이의 변화도 놓치기 쉬운 전조 증상입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지거나 불안정해지고 특히 방향을 바꿀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말끝을 흐리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65세 이정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자님은 평생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63세 즈음부터 밤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손발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꿈을 꾸면서 실제로 몸부림을 치는 거였죠. 처음에는 악몽을 꾸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옆에서 자던 남편이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분이 깜짝 놀라서 깨워보면 이정자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셨죠. 하지만 거의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부부 모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요리를 잘하시던 분인데 음식간을 맞추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싱겁다고 소금을 넣었는데도 여전히 싱겁게 느껴져서 계속 넣다 보니 너무 짜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꽃을 좋아해서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초들의 향기도 예전만큼 잘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요. 가족들이 걱정되어 여러 번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이정자님은 계속 미루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도 얕아지고 입맛도 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너무 심하게 팔다리를 휘둘러서 침대에서 떨어져 다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수면다운 검사를 받은 결과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 자체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문제는 램스 면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10년에서 15년 후에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이정자님이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인 예방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지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이정자님과 가족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방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램스 면행동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며 잠자기 전 이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후각과 미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양한 향신료 냄새를 맡아보거나 눈을 감고 음식 맛을 구별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차 예전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한 관리 방법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집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기 위한 것이었죠. 1년 정도 지난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램스 면행동장애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후각과 미각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정자님의 경우처럼 전조 증상을 일찍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들이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행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각과 미각 기능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과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계피, 초콜릿, 석유, 비누, 담배 이렇게 5가지 냄새를 구별해보는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구별하지 못한다면 후각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음걸이의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지거나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바꿀 때 비틀거리는 일이 생긴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또한 대화할 때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말끝을 흐리는 일이 잦아진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관찰되면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등을 자세히 적어두었다가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시면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진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뇌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연결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계속 주면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기능도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뇌과학 연구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뇌는 더 이상 배우거나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평생에 걸쳐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과 달리 소리내어 읽으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시각 영역에서 글자를 인식하고 언어 영역에서 의미를 파악하며 운동 영역에서 발음을 조절하고 청각 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자극이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운동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서 나오는 성장인자들이 뇌로 전달되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칭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면의 질은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여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72세 장순옥님의 변화 과정입니다. 장순옥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셨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시고 바깥 활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우울감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손주가 전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심지어 손주들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해서 가족들이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치매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노화보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몇 년 내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받았죠. 하지만 담당 의사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주었습니다. 적절한 인지훈련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인지 기능을 회복하고 치매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장순옥님과 가족들은 이때부터 체계적인 뇌 건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독서 습관이었어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라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딸이 함께 도와주면서 매일 20분씩 소리내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에세이, 소설로 난이도를 높여갔어요. 읽은 내용에 대해 딸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운동도 체계적으로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30분씩 아파트 단지 내를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걷지 못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맨손 체조도 꾸준히 했습니다. 수면 습관도 개선했어요. 그동안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서 잠드는 일이 많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도록 했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뇌 자극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십자말풀이나 숫자 퍼즐 같은 게임을 하고 손가락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도 매일 했어요. 요리할 때도 단순히 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서 도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늘렸어요. 그동안 소원해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고 주 1회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노력들의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책을 읽을 때도 처음보다 훨씬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읽은 내용도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를 깜빡하는 일도 없어졌고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던 일이 완전히 사라졌고 며칠 전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기가 돌아왔다는 것이 가족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1년 후 다시 받은 인지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경도인지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담당 의사도 이런 호전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현재 장순옥님은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고 계세요. 매일 책 읽기와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새로운 취미로 서예까지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똑똑해졌다고 말할 정도예요. 장순옥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이고 꾸준한 뇌 훈련의 힘입니다. 운동의 경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2대 1대1의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4회는 30분씩 빠른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2회는 근력 운동을 매일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나 콧골이가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서 뇌의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수면 중 산소 공급도 부족해져서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있어요. 매일 자기 전 10분 정도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신문이나 잡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손가락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고 펴는 운동이나 간단한 암산 게임을 통해 뇌를 자극해 보세요.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게임이 더 좋습니다. 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뇌 자극에 더 효과적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의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차피 오래 살았으니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고 하십니다. 젊은 시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좋아하는 음식 마음껏 드셔도 되지 않겠냐는 자녀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식습관은 뇌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의 연료가 되고 뇌혈관의 건강을 결정하며 뇌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고 오래 지속돼요. 그렇다면 뇌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단을 모델로 한 지중해 식단이 뇌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어요. 통곡물, 등푸른 생선,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올리브오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금,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소금은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습관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68세 박명자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명자님은 평생 요리를 담당하셨는데 가족들이 맛있다고 해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항상 간을 조금 세게 하시는 편이었어요. 특히 남편분이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국이나 찌개도 다른 집보다 훨씬 짜게 끓이셨죠. 기름진 음식도 자주 해 드셨어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 요리를 일주일에 4-5번은 하셨고 튀김 요리도 자주 만드셨습니다. 밥상에 김치와 젓갈류가 빠지는 날이 없었고 식사 후에는 단 과자나 케이크를 즐겨 드셨어요. 과일도 당도가 높은 것들을 좋아하셔서 포도나 감, 곶감 같은 달콤한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두 분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65세 즈음부터 박명자님 남편분의 혈압이 계속 올라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박명자님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체중도 정상보다 10kg 이상 늘어났어요. 더 심각한 것은 남편분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주 가던 곳에 길을 잃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남편분은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을 손상시켜서 뇌의 여러 부위에 작은 경색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박명자님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담당 의사는 두 분 모두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상태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처음에는 평생 해오던 요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 건강을 위해 박명자님이 먼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염분 줄이기였어요. 그동안 국이나 찌개에 넣던 소금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불평이 많았지만
대신 다양한 채소와 버섯을 넣어서 감칠맛을 냈어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진하게 내서 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김치도 집에서 담글 때 소금을 훨씬 적게 넣고 대신 생강이나 마늘을 더 많이 넣어서 맛을 냈어요. 젓갈류는 아예 식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견과류나 씨앗류를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 줄이기였어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기 요리는 일주일에 1-2번으로 줄이고 대신 등푸른 생선 요리를 늘렸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4번은 식탁에 올렸어요. 조리 방법도 구이나 조림보다는 찜이나 수프 형태로 만들어서 기름 사용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튀김 요리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오븐에 구워서 만든 요리로 대체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도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서 먹었어요. 닭고기도 껍질을 제거하고 삶거나 찜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당 줄이기였어요. 그동안 식후 디저트로 먹던 과자나 케이크를 끊었습니다. 과일도 당도가 높은 것보다는 베리류나 사과같이 당분이 적은 것들을 선택했어요. 음료수도 설탕이 들어간 것은 일체 마시지 않고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셨습니다.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로 단맛을 내거나 양파나 당근을 충분히 볶아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이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음식 늘리기였어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5가지 이상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등을 골고루 섞어서 샐러드로 만들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 먹었어요. 견과류도 매일 한 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을 섞어서 하루에 30g 정도씩 간식으로 먹었어요. 올리브오일도 요리할 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고온에서 볶기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습관 변화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해온 요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분도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불평을 많이 하셨고 박명자님도 요리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2-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혀가 새로운 맛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너무 짜거나 기름지게 느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싱거운 음식에 익숙해지니까 채소나 생선의 자연스러운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분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박명자님의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8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분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였어요. 치매 진행이 완전히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좋아져서 약속을 깜빡하거나 길을 잃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1년 후에는 두 분 모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남편분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고 박명자님은 건강한 요리법을 이웃들에게 가르쳐주는 작은 모임까지 만드셨어요. 현재 두 분은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박명자님은 이제 건강한 요리가 더 맛있다고 하시며 새로운 건강 요리법을 찾아서 시도해보는 것을 취미로 삼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식습관 변화의 놀라운 힘입니다. 소금, 설탕, 포화지방 이 3가지만 줄여도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영양소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 즉 60kg 체중이라면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를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장 보실 때는 소금, 설탕, 가공육 대신 통곡물, 채소, 생선을 우선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매주 2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식탁에 올리시고
매일 한 줌의 견과류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길 권합니다. 치매 위험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애 주기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질환이에요. 혹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뇌 건강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뇌 건강은 평생에 걸친 프로젝트예요. 청소년기에는 충분한 영양과 교육을 통해 뇌의 기본 역량을 키우고 중년기에는 비만, 고혈압, 우울증 같은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며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과 운동, 청력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각 시기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격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민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격, 늘 걱정이 많은 성향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뇌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해마라는 뇌 부위가 손상되어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격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을 배우면 뇌가 지칠 틈을 줄일 수 있어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음악 감상 같은 활동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75세 최종호님의 변화 과정입니다. 최종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늘 스트레스를 안고 사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회사에서 책임감 있는 위치에 계셨는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셨죠? 퇴직 후에도 이런 성향은 변하지 않았어요. 집안일부터 가게 관리, 자녀들 일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챙기려 하셨고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걱정하시고 밤에는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72세 즈음부터는 이런 스트레스가 몸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져서 잠들기까지 2-3시간씩 걸리고 한번 잠들어도 자주 깨어나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혈압도 계속 올라가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소화도 잘 안 되어서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메모해둔 것 자체를 깜빡하는 일이 생겼어요. 또한 며칠 전에 한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계속되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최종호님에게는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 자체가 낯선 개념이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이라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며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정보를 찾아보면서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들을 보여드렸죠. 그제서야 최종호님도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규칙적인 명상이었어요.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루 20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명상법보다는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부터 시작했어요.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시니어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딱딱해서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유연성이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요가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음악 감상도 새로운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동안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는데 클래식 음악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매일 1시간씩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딸이 추천해준 음악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자신만의 취향을 개발해 나가셨어요. 일기 쓰기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5줄 정도로 간단히 적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쓸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점차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도 함께 적으면서 마음의 정리가 되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완벽주의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셨는데 때로는 적당히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이런 변화들의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불면증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어서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기억력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메모한 것을 깜빡하는 일도 없어졌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 다시 받은 인지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경도 인지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담당 의사도 스트레스 관리만으로 이런 호전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최종호님의 표정과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긴장해 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어요. 현재 최종호님은 7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고 계세요. 명상과 요가를 계속하고 있고 음악 감상도 취미를 넘어서 작은 동호회까지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기 쓰기도 이제는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서 자신만의 에세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세요. 최종호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힘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뇌를 손상시켜요.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이미 손상된 뇌 기능도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나이별로 중요한 관리 포인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 그리고 다양한 학습 경험이 뇌의 기본 역량을 키워줍니다. 중년기에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같은 치매 위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며 청력 저하가 있다면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력 저하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소예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대화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생기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치매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매일 저녁 하루 일기를 5줄 정도 적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감정 등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뇌회로를 직접 사용하는 훈련이 됩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타이핑보다 뇌 자극에 더 효과적이에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노래 부르기 같은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마음의 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어서 인지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치매는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움직이고 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김영호님의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이 생활습관 개선으로 호전되었고 이정자님의 렘수면 장애가 조기 발견으로 치매 예방의 기회가 되었으며 장순옥님의 경도인지 장애가 체계적인 뇌훈련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박명자님 부부의 식습관 개선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최종호님의 스트레스 관리가 뇌기능 회복의 열쇠가 되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라는 것이에요. 매일 20분 소리내어 책을 읽고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고 충분히 잠을 자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단순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뇌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불안은 정보를 만나면 안도로 바뀌고 작은 실천은 큰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75세, 80세, 심지어 85세가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이거든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경험들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